남대문 호떡, 뉴욕 가더니 반응 폭발줄 서서 먹는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작은 호떡집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국의 전통 간식인 호떡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글로 호떡이라고 적힌 입간판 앞에서 뉴요커들은 설탕이 녹아든 뜨거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호했습니다. 호떡이 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면 한식의 영향력은 이제 글로벌 현상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당 70만 원인데 예약 폭주 세계 6위 뉴욕 한식당 아토믹스를 일군 부부. 뉴욕 파인다이닝 한식당 아토믹스가 세계적인 레스토랑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급 한식을 제공하는 이곳의 메뉴는 예약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2달치 예약이 순식간에 마감되었습니다. 뉴요커들에게 아토믹스의 김치, 된장, 불고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건강한 한국 음식이 뉴욕의 미식계를 주도하는 중입니다. 7첩 반상 즐기고 기사식당 오픈런 지금 뉴욕 핫플레이스는 한식당. 뉴욕에서 1980년대 한국의 기사식당을 재현한 식당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글로 된 메뉴와 레트로한 인테리어가 뉴요커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이곳의 7첩 반상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로, 주아, 옥동식 같은 곳들이 전 세계에서 한식을 대표하는 미식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선정 100대 식당에 포함된 옥동식 역시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더 이상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식은 건강과 미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 속에서 저도 오늘 새로운 맛집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몇 군데를 찜해둔 상태입니다.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쩌면 오늘은 저 유명한 호떡집을 직접 가볼까요? 아니면 아토믹스에서 한 번쯤 먹어볼까요? 이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과거의 저, 그때와는 너무도 달라진 제 자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게 됩니다. 저는 조나단이라고 합니다. 뉴욕 맨해튼 증권가에서 일하는 금융 전문가로 매일같이 한식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잠깐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무기력하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체중은 125kg를 찍었고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의사는 제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먹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지만 그 즐거움이 곧 저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온갖 건강 문제가 저를 괴롭혔고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85kg로 체중을 줄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식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맨해튼의 금융가에서 일하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한국인 부부가 김치와 반찬 몇 가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입에 넣은 그 순간부터 제 식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맛과 낯선 향에 이끌려 먹기 시작했지만 점점 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서 한식이 얼마나 건강한 음식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살리는 구원이었고 제 몸을 되돌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식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김치를 먹고 된장국을 마셨으며 불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체중은 서서히 줄었고 기분도 날로 좋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85kg의 몸을 되찾았고 무엇보다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맛집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에서 온 작은 기적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식을 처음 접했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뉴스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한식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임상실험 결과 한식을 섭취한 후 공복 혈당이 무려 3.4%나 감소했고 미국의 권장식단을 따랐을 때보다 6.5배나 큰 변화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꾼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몸무게는 한때 125kg에 달했습니다. 당시 저는 고혈압, 당뇨, 심장 문제까지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바빴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경고했습니다. 조나단,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런 경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에게는 음식이 유일한 위로였고 그 유일한 위로가 저를 조금씩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구한 것이 바로 한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옆집 한국인 부부가 건넨 김치와 반찬 몇 가지가 제 식탁에 오르며 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신기한 맛이었지만 그 신기한 맛은 점점 제 몸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체중은 서서히 줄었고 제 몸은 그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당을 체크할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한식의 힘을 느꼈습니다. 미국식 권장 식단을 따랐을 때는 혈당이 2%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뉴스 앵커는 그 수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식 섭취 후에는 무려 3.4%나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수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한식 덕분에 50kg를 감량했고 공복 혈당은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식이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보였을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매일 먹었던 된장국, 김치, 나물 반찬,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 구성 비율을 완벽하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채소와 나물 반찬이 가득한 한식은 제 몸에 필요했던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했습니다. 채소에서 나오는 미네랄과 섬유질은 제 몸의 생리 활성을 촉진하고 그 결과 저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에 들어섰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한식은 제 구원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다이어트 없이 저는 자연스럽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저에게는 약이자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뉴욕에 있는 모든 한식당을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새로운 한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신선한 나물, 김치, 구수한 된장국을 맛보며 제 건강을 되찾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몇 주간의 엄청난 웨이팅을 뚫고 뉴욕의 파인 다이닝 한식당 주아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주아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뉴욕에서 가장 핫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그 명성을 듣고 저는 꿈에 부푼 상태였습니다. 그날 설렘과 함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모티브로 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불빛이 비치는 식당 안에서 저는 마치 한국의 작은 마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신기한 메뉴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김치, 물회, 불고기 등의 단어들이 고유 발음 그대로 적혀 있었고 마치 한국의 소리와 맛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첫 코스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저는 그 분위기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김치와 함께 제공된 시원한 물회였습니다. 그 한 입을 맛보는 순간 제 입안에서 새콤한 맛과 감칠맛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살짝 구워진 차이브와 그을린 옥수수,
그리고 상큼하게 절인 도미회는 제가 평소에 먹던 한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한식의 맛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 예술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식을 다시 발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불에 그을린 오리였습니다. 그 겉은 바삭하게 구워져 있었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숯불의 은은한 향이 고기에 스며들어 한국의 전통 불맛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이 요리는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주아의 셰프는 오리와 함께 고소한 나물을 곁들여 그 조화로움 속에서 저는 한식이 얼마나 섬세하고 균형 잡힌 요리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리의 풍미와 나물의 신선함이 입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저는 이 요리가 저를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집으로 데려간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세 번째 코스는 구수한 된장국과 함께 나온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된장국 한 숟갈을 떠먹었을 때 그 깊고 진한 맛이 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문득 한식이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제 몸을 치유하는 약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저는 이곳에서 그 감사함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아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미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식으로 몸과 마음을 되찾은 여정을 상징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곳의 요리는 제게 한식을 통한 치유와 변화를 다시금 상기시켰고 저는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각 코스가 끝날 때마다 저는 이 음식들이 얼마나 한식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했는지에 감탄했습니다. 주아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한식을 통해 제 자신과 그리고 제 건강을 축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주아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된 80년대 백반집 스타일 기사식당을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최근 뉴욕에서 가장 핫한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며 한국의 80년대 정서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미국에서 보던 한국 드라마 속의 그 시대 모습들이 궁금했기에 이 기사식당은 제게 또 다른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문 앞에 큼지막하게 쓰인 한글 당기시오라는 표지판, LP판이 빼곡히 채워진 벽면, 그리고 오래된 브라운관 TV. 이 모든 것이 그 시절의 한국을 그대로 가져온 듯 했습니다. 게다가 메뉴는 전부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7첩 반상이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떤 반찬이 나올지 더욱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웨이팅 시간이 길었지만 그마저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나눴고 그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식당은 현지 뉴요커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까지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7첩 반상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 김치, 달걀말이, 불고기, 오징어 볶음, 신김치, 그리고 새우장까지 모든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졌고 한 접시 한 접시마다 한국의 전통적인 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새우장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그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감칠맛이 입안을 감싸며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달걀말이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불고기의 풍미는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가게 한쪽에 설치된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옛날식 자판기로 율무차나 커피를 뽑아 마실 수 있었는데 이런 세세한 디테일마저 80년대 한국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 자리에 앉아 가게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과거를 뉴욕에서 만나본다는 사실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기사식당은 한식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음식 그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식은 문화이며 추억이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저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한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식은 저를 구해줬으니까요. 예전에 저 125kg의 몸이 무거워서 계단을 한 층만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던 그 저를 떠올리면 지금 이 행복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한식 덕분이다. 를 외치며 저는 매일 저녁 직장 동료들을 한식당으로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면 오늘은 어떤 한식당을 갈까? 하는 고민이 제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죠. 동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들 눈에 비친 한식은 낯설고 매운 음식 정도로만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저는 불고기 한 접시와 비빔밥 한 그릇으로 단숨에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씹으며 행복하게 미소를 지을 때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너희도 한식의 마법에 걸렸다. 아, 그때의 승리감이란. 그 후로는 동료들이 먼저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하고 묻습니다. 특히 불고기와 김치찌개는 우리 팀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새로운 한식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저는 마치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식당은 전통 한식과 현대적인 퓨전 요리를 함께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죠.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미식가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맛을 발견할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식 탐험가의 진정한 모험이지. 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곳에 예약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식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한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인생이 달라진 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며 묻습니다. 정말 한식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죠. 한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기적이야. 콜레스테롤, 혈당, 체중. 한식 앞에서는 그저 숫자일 뿐이었죠. 저의 변신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수두룩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였습니다. 이제 매일매일이 축제 같습니다. 새로운 한식당을 찾아다니며 제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 그것을 제 몸이 기뻐하는 걸 느끼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 멋진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같은 한국인 정말 싫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지은의 얼굴에 순식간에 놀람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지은이 벽에 밀쳐지며 바닥에 주저앉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야마다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 둘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지은은 그저 바닥에 앉아 눈물만을 머금고 있었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채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 한국에서 온 친구가 이 어학원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저를 비롯한 주변 학생들은 충격에 빠져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지은에게 달려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은.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기 위해 모였는데 왜 이런 차별과 폭력이 허용되고 있는 것일까? 저는 다니엘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0대 청년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이 어학원에 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흥미와 취미로 시작했던 한국어 공부가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BTS의 음악과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저는 점차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고, 이 어학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만난 지은은 한국에서 온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는 목표로 이곳에 왔습니다. 지은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부지런함은 모두에게 사랑받았고, 우리는 지은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야마다라는 일본인 학생이 등장하면서부터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야마다의 지은에 대한 적대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은이 한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벌어진 일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갈등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야마다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은혜도 모르고 한국 음식은 맛도 없고 왜 다들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의 말은 저의 분노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침착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나의 꿈이자 목표야. 야마다 같은 사람이 내 꿈을 부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굳은 의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야마다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지은은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야마다의 차가운 시선과 비꼬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녀는 자신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야마다가 수업 시간마다 지은을 향해 무례한 발언을 해도 지은은 꿋꿋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지은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마다의 태도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지만 대부분은 지은의 강인한 모습을 보고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힘을 주기 위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마다의 적대적인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지은을 괴롭히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업 중에 가볍게 지나가는 듯한 언급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그의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지은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다른 일부는 그의 부정적인 발언에 슬며시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저는 지은이 이겨내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저의 그런 걱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업에서 열심히 참여했고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지은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우리는 그녀를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학원에서 중요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학생이 각자 준비한 한국어 발표를 통해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지은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조화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발표는 그녀의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발표회 당일, 지은은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시작하기 직전, 야마다가 지나가며 비웃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또 한국 자랑이겠지? 지겨워.
지은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다시 침착하게 무대에 섰습니다. 지은의 발표는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며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진심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발표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후 야마다는 여전히 비웃으며 역시 한국에 대한 환상만 가득한 발표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지은은 주변에서 쏟아지는 칭찬과 격려의 말들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교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지은은 그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야마다의 반응에 대해 한동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발표회가 끝난 후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은 교사들로부터 받은 칭찬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야마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싶지만 그가 자꾸 내 열정을 폄하하는 것 같아 정말 속상해. 그 순간 저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너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어. 내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 야마다가 뭐라고 하든 그건 그의 문제일 뿐이야. 우리는 너를 응원하고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강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지은이 얼마나 굳건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의 열정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야마다의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욱 큰 결속력을 주었고 우리는 지은과 함께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학원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마다가 이 어학원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인 줄 알았지만 점차 사실로 확인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가 떠난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듯했지만 다른 몇몇은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야마다의 부정적인 태도와 발언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은 지은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은은 야마다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고 더 이상 그가 그녀의 길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은에게 그의 떠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떠나서 마음이 편해졌어. 하지만 동시에 조금 씁쓸하기도 해. 그가 끝까지 자신의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다는 것이 안타까워. 지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다의 부정적인 태도는 그가 가진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편견을 깨뜨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그가 떠난다는 것은 결국 그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이곳에 모였지만 그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마다의 떠남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지은은 다른 학생들과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모두 더 단합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지은은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은의 열정은 이제 어학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헌신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 지은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지은은 다른 학생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한국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교사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결국 그녀는 한국어 실력 향상과 관련된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마다가 떠난 후의 어학원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고, 지은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지은이 보여준 강인함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학원의 분위기는 한층 더 화목해졌고, 지은의 존재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은의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그녀가 이뤄낸 성과는 어학원의 많은 학생들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학원의 교장 선생님께서 지은을 호출했습니다. 그녀는 교장실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열정과 실력을 인정받아 지은은 어학원의 공식 행사에서 특별 연설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축하해 주었고, 지은은 큰 책임감을 느끼며 연설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은과 함께 어학원 주변을 산책하며 그녀의 연설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연설에서 진솔하게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연설은 단순히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뤄낸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나누고 싶어. 연설 당일, 어학원 강당은 지은의 발표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은 무대에 올라서 한동안 마이크 앞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이 어학원에 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흥미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는 단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었고, 저는 그 문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야마다와의 갈등을 포함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것이 그녀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메웠고, 그녀의 말은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배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단지 언어를 넘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은의 연설이 끝났을 때 강당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연설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그 메시지는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단지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지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지은의 강인함과 헌신,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지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어학원의 모든 학생들은 지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더 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